오늘 미국 증시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일단 진정 상태로 들어갔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긴장이 팽팽하게 지금 불안감이 잠복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지수는 일단 강보합 내지 약보합 장 초반에 급락했다가 회복한 겁니다. 그런데 빅스 지수, 이 변동성 지수는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이게 옛날에 그 금융위기 때 이럴 때는 이게 50까지 막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비교될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니까 그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경험을 비교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방향은 어디에 달렸느냐? 이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중국이 지금 맞받아쳤잖아요. 위안화 인하로, 위안화 절하로.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 때리니까 맞받아쳐가지고 위안화 절하시키고 했는데 이 위안화 절하를 중단하고 이제 미국에 항복을 하는, 양보하는 조짐이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 계속 확전이, 그럼 트럼프는 또 더 때리고. 그렇게 이렇게 지금 현재 전쟁, 무역 분쟁이 불이 붙어 있어가지고 한치의 양보 없이 지금 치열하게 대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이 위안화가 누그러진다라는 것, 위안화를 맞받아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세가 중국이 좀 항복의 조짐을 보이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읽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지수의 방향은 모른다라는 거죠. 이 말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거죠. 미국의 지금 우리가 이 위기, 이 위험 상태, 이 안 좋다고 느끼는 상태를 사실은 좋은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기회로 활용을 하려면 그냥 패닉 상태에 안 빠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지수, 미국 국채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 미국 국채가 지금 이게 미국 국채 금리가 수익률이 급락하는 거죠. 이게 급락하는 모습이 바로 국채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가격이 급등하는 것, 이게 수익률이 급락하는 것하고 같은 얘기예요. 자, 여기에 지금 미국채 30년물, 3개월물, 초단기, 이 3개월물이라는 거는 거의 기준금리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 콜금리, 은행 간 단기로 주고받고 하는 금리죠. 이게 은행 간 수신금리, 은행이 돈을 조달해가지고 대출하는 것은 10년물, 이런 장기 대출 금리로 대출하니까 요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 차가 요게 예대 마진이라고 보면 돼요. 은행들이 이제 그런 걸 복잡하게 이제 마진율 조절을 하지만 기준은 그거다. 근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지금 장기 대출 금리가 저 위에 올라가야 은행 간 수신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대출하면 마진이 남는데 이거는 지금 역마진이 나잖아요. 그죠? 이 역마진이 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은행이 역마진 해가지고 대출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미국 국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미국 국채가 왜 급등하느냐? 국채사를 우르르 몰려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말이죠.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은 대출 수요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은행이 대출해가라고 낮추는 것, 그 때문에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경기 침체의 신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대출 수요가 없어진다는 거니까 실제로 시중에서 불경기가 이제 점점 심해지는구나, 이렇게 신호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니올시답니다. 지금은 장기금리가 왜 떨어지느냐?
글로벌 자금이 완전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 이동으로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경기, 경기 침체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마니플로, 돈의 흐름이 미국 국채로 뭐 몰려온다. 외국의 부자들, 리치 파리너, 해외 부자들이 도망오는 거죠. 피신처로 미국 국채 안전자산으로 금리 이자 하나도 안 줘도 좋다. 그 안전한 대로 컴퍼니, 기업체 돈 많은 기업들이 돈을 숨기러 여기 국채로 들어오는 거죠. 트러스트, 투신사 자산 배분을 안전자산으로 옮긴다.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국채를 사는 거죠. 그 때문에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자금 이동의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 금리는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세요. 다음에 스트롱 달러가 강해지는 겁니다. 미국 국채사로 들어오니까 달러가 강세잖아요. 금리는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로 치면은 말도 안 되는 현상이죠. 미국 금리가 올라가야 미국 달러가 강세되는데, 미국 금리는 떨어지는데 달러는 강세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 달러가 강세되니까 미국 수출업자들한테 불리해지는 거죠. 수출업자한테 교육 조건이 나빠지니까. 그런데 미국 수출업자한테 또 불리해지면 미국 경기가 또 수출이 안 되면은 불경기가 되는 촉매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옳시다야. 왜? 이게 반드시 경기 침체로 가는 신호가 아니다라는 거지. 왜? 이 모기지론 대출 금리가 싸지니까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이제 여력이 커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소비 경기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미국 국내 내수 소비는 또 정진된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거의 패러다임이 지금 자본주의화가 되면서 완전히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 되는 거라. 이게 가격의 지표 뭐 옛날에 경제학 교과서에서 뭐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나라 통화가 강세가 되고 뭐 그 나라 수출이 많이 늘어나면은 또 그 나라 통화가 강세가 되고 뭐 이 모든 것이 이제 무역으로 인해서 해설되던 그런 이론들이 자본이 자유화돼 버리니까 돈끼리 그냥 하나의 투기의 대상이 돼 버리니까 그러한 그 가격 틀 또는 뭐 이론 구조들이 다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 교수들이 지금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 시장을 설명하고 또 예측하고 뭐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자본자유화로 돈끼리 그냥 투기의 대상이 돼가 서로 사고 팔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예측도 불가능하고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해버리면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역전돼 버리고,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런 무역전쟁이 이렇게 격심하게 치고받고 할 줄 누가 예상했습니까? 조금 각을 세우다가 타협하고 또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당연히 그런 걸로 예상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회를 다시 찾는 단초가 여기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오늘 보여주려는 이유가 이 미국 국채가 이렇게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안전이 필요한, 돈을 지키는 게 필요하니까 부자들은 전부 다 미국 국채로 달려갑니다. 피신하러. 여러분이 지금 이미 부자라면은 이 국채로 피신해야 됩니다. 지켜야죠. 그냥 안 잃으면 되니까. 더 이상 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벌어야 되는 사람, 젊은 사람들, 이 길이 이렇게 지키러 도망가면 안 되지요. 여기 지키러 부자들 가는데 따라가면, 걸음지고 장에 가는데 따라가는 건 똑같습니다. 금에 달려가는 거, 이거 다 부자들이 지키려고 달려가는 거죠. 거기에서 수익이 나서가 아닙니다. 금무가 배당금 줍니까? 금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 그 상황이 거꾸로 바뀌면은 또 돈이 와장창 빠져나와가지고 또 주식으로 몰려오고 휘돌아다닐 텐데.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투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사점을 찾는 거는 이렇게 안전자산들이 이렇게 피신처럼 몰려다니는 과정에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고배당주 매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고배당주.
미국의 그 국채 사면은 이제 1%밖에 안 줍니다. 그죠? 1%밖에 안 줘요. 2% 주다가 이제 1% 줍니다. 그러면 고배당주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지죠. 그래서 결국은 고배당주의 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리로 다시 돈이 돌아오게 돼 있고 자금이 또 투자 기회를 노려서 그리로 자금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설사 안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거 그냥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고배당주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놓은 게 4만원 하던 걸 4만원 할 때 4% 배당 준다 그래가지고 사놨는데 3만원으로 떨어졌어요. 30%나 평가 손실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가 손실은요 내가 한 주라도 팔지 않는 한 손실이 아니에요. 트레이더들은 흔히 이렇게 합니다. 평가손도 손실이다. 엄연한 손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평가손 날 가능성이 있으면 손절매하고 빠져나와야 된다. 맞습니다. 트레이딩 하는 사람은. 근데 투자자는 팔지 않는다는 손실이 아닙니다. 투자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5년 이상 10년 20년을 보고 해야 되고 그걸 투자자라고 합니다. 내가 뭐 1년 후에 수익을 예상하고 하는 장기 투자입니다. 그건 장기 투자자가 아니에요. 1년짜리 트레이드입니다. 그것은 1년 후에 가격 상승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매수하는 것.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이 1년 2년이라고 해서 투자자가 아니라 얼마든지 길게 가져가도 괜찮은 그걸 투자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투자자의 관점에서 배당을 샀다면 배당이 이제 4% 준다고 산 것이지 그게 그래서 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혀 거기에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 3만원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배당금주는 같은 배당을 준다면 배당 수익률은 4%에서 5%로 올라간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살 수 있죠. 5% 배당을 주는 지금 가격에서 하면 5% 배당을 받게 되는 거니까 더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배당이 단순히 원래 지금 현재 주는 배당이 아니라 5년 뒤, 10년 뒤의 배당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주가를 3만원에 사면은 현재 이 회사가 배당금이 1200원을 준다면 5년 후에는 이 회사가 성장해서 2400원을 주지요. 5년 동안에 기업이 이익이 2배 정도 늘어나면은 그러니까 안정성장하는 기업의 경우에 그런 기업을 찾으면 되죠. 5년 뒤에는 2,400원을 준단 말입니다. 배당금을. 그리고 10년 뒤에는 다시 또 그 2배 성장하면은 한 4,000원, 뭐 5,000원 이래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3만원에 산 주식의 배당은 그때 얼마나, 배당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4,000원을 주면. 10%가 넘죠. 그래, 현재 주는 배당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업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로 사면은 5년 후, 10년 후에는 배당 수익률이 8%, 12%까지 이렇게 올라갈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노후 대비가 되고 장기 부자로 만들어주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뭐 3% 받는다. 은행 1% 대신 2% 받는다. 지금 당장 한 해로 계산해서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정도로만 한다면. 1년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영원히 그것을 가지고 100년, 200년 동안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말을 낳는 겁인 거예요. 그게.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지금 주가가 빠졌다고 팔아버리고 손절하고 더 떨어질까봐 공포감에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고배당주 매력이 더 부각되니까 제일 좋기는 뭐 매달 적금식으로 계속 주식을 사는 청년들한테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은 일반 그 초보 투자자들도 한꺼번에 사지 말고 그냥 공부해 가면서 연습 삼아서 조금씩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그게 적응 훈련도 되고
처음부터 한꺼번에 많이 싸면 감당이 안 돼요. 심리적으로 자꾸 흔들어 버리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이 심리적으로 공포감이 싹싹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심리만 극복하면, 극복이 아니라 그 심리를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주식시장에서 언제나 이길 수 있다.